첫 경기 시작 전 에이스 안세영의 기권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핵심 단식 전력이 빠진 상황에서 한국의 출발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막이 오르자 모든 우려는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상대를 몰아붙였고 결국 첫 판을 완벽히 지배하며 에이스 부재의 충격을 완승으로 덮어버렸다. 팀 전체가 살아난 집중력과 폭발적인 경기 흐름은 왜 한국이 세계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듯 빛났다. 경기 직전까지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전광판에 뜬 출전 명단이 몇 차례나 수정되는 듯 보였고 코트 주변 스태프들의 동선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관중석에서는 정말 빠지는 거야 라는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급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무니며 워밍업 구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첫 경기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늘 같지만 오늘의 첫 경기는 유난히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마치 작은 실수 하나로 전체 흐름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듯한 긴장감. 그 중심에는 모두가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취재진석에서도 초반 공기가 달랐다. 기권이라는 단어는 기사 한 줄로는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가볍지 않다. 특히 팀 경기에서 에이스가 빠진다는 건 단순히 한 점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전술을 갈아엎고 심리전을 새로 짜는 판의 재배치다. 라커룸 앞 복도에서는 코칭 스태프가 짧은 대화를 반복했고 선수단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각자의 리듬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야말로 폭풍 전야의 신호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흔들려야 할 순간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고 누군가는 손목과 어깨를 풀며 평소보다 긴 워밍업을 이어갔다. 코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고 그 속도는 급함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준비한 플랜이 틀어졌을 때 보통 나타나는 허둥됨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같은 변수를 상상하며 한 번 이상 리허설을 해본 팀처럼 상대 벤치 쪽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선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어졌고 코칭 스태프는 노트를 넘기며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 유리한 소식이었을 텐데도 그 유리함이 오히려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다. 에이스가 빠지면 우리가 유리하다는 단순한 공식이 이 팀을 상대로는 언제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 경기장 전체로 전염됐다. 유리해야 할 쪽이 오히려 경계하고 불리해야 할 쪽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장면. 스포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런 비대칭의 긴장이다. 첫 랠리가 시작되기 전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지만 관중의 박수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다. 응원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리는 박수였다. 지금 이 팀이 어떤 얼굴로 첫 판을 맞이하는지 진짜로 흔들리는지 아닌지 그걸 단 한 번의 스텝으로 판단하려는 듯했다. 코트라인 위로 들어서는 선수의 눈동자에선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권 소식으로 쏠렸던 모든 시선이 천천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바뀌었다.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아니라 팀은 대체 어떻게 이런 공백을 견디느냐. 경기 초반의 공기는 더욱 특이하게 굳어갔다. 보통은 첫 게임에서 손이 풀리며 흐름이 오가는데 오늘은 오고 가는 시간이 짧았다. 상대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한국이 먼저 숨을 내쉬는 것처럼 타이밍이 한 박자씩 앞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점수판이 아니었다. 점수는 결과일 뿐 진짜 신호는 움직임에서 나왔다. 발이 먼저 움직였고 라켓이 먼저 올라갔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공개가 거의 필요 없어 보일 정도로 간격이 정확했다. 단단히 맞물린 톱니바퀴 같은 팀의 리듬. 누가 빠졌는지보다 누가 남아있는지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었다. 한 코칭 스태프는 경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버티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의미심장했다. 에이스 부재의 날이면 대부분 최소 손실, 안정적인 운영을 말한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단어는 버티다가 아니었다.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오늘 한국은 수세가 아니라 어쩌면 더 공격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 사고를 막는 경기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흔드는 경기로 판을 바꾸려는 기운. 관중석 감쪽에서는 낯선 정적이 흘렀다. 환호가 줄었다기보다 환호가 터질 타이밍을 모두가 잃어버린 듯했다. 너무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사람은 오히려 소리를 잃는다. 벨리 하나, 둘 하나가 나올 때마다 하는 탄식이 흘렀고 그 탄식이 다시 침묵으로 빨려 들어갔다. 숨을 고르는 시간마저 아껴야 할 것 같은 흐름. 상대가 흐름을 끊기 위해 시간을 끌면 그 짧은 틈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맞추며 무언의 합을 맞췄다. 말이 없어도 전달되는 것들, 그리고 그 전달이 정확하다는 것. 스포츠에서 가장 무서운 형태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장면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단단한가? 라는 질문의 답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경기만 보면 그냥 잘했다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취재진이 본 오늘의 한국은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기 전후로 이어진 짧은 동선들, 벤치에서 오간 시선의 합, 특정 순간에만 달라지는 서브 리듬, 상대의 작은 변화를 읽고도 놀라지 않는 반응. 이런 조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팀은 오늘 누군가의 공백을 메우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식으로 첫 판을 설계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전반의 흐름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단지 랠리를 따내는 팀이 아니라 경기의 온도 자체를 바꾸는 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상대가 숨을 돌리려고 하면 더 빨라졌고 상대가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보통은 어느 한쪽이 템포를 쥐면 다른 쪽은 끌려가게 마련인데 오늘의 한국은 끌려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끌려가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더 섬뜩했다. 에이스가 빠졌다는 사실이 경기장에 남긴 빈자리는 분명 존재했지만 한국은 그 빈자리를 가리기보다 다르게 쓰는 쪽을 선택한 듯했다. 관중석의 공기가 바뀐 건 그때부터다. 처음에는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안도감이 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도감이 아니라 의문이 커졌다.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이지? 그리고 그 의문이 곧 불안으로 이어졌다. 스포츠에서 압도적인 흐름은 발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낯선 공포를 만든다. 상대가 무너지는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뒤집히는 건 아닐까라는 역설적인 긴장을 끌어올린다. 특히 첫 경기, 특히 에이스 부재, 특히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점수가 움직일 때 사람들은 더 크게 숨을 삼킨다. 오늘이 딱 그랬다. 벤치의 움직임을 보면 더 명확했다. 한국은 득점을 해도 과하게 흥분하지 않았다. 반대로 실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표정은 담담했고 손짓은 짧았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오갔다. 마치 거기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경기장 전체에 뿌리는 듯했다. 상대 벤치는 점점 자주 무언가를 확인했고 선수들의 시선은 코트보다 벤치로 더 많이 향했다. 코칭 스태프가 전술 지시를 내리면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이 확신이라기보다 불안의 습관처럼 보였다. 방향을 알고 싶어하는 눈빛. 지금 우리가 맞는 걸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서린 눈빛. 경기는 점수로 지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부터 지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한 번도 안세영이 없다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코트 위의 선수들은 스스로에게 대신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누구를 대신해서 다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라는 태도. 그래서 더 무서웠다. 누군가의 보재를 메우려는 팀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아예 다른 게임을 꺼내든 팀은 흔들릴 지점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예컨대 릴턴을 한 박자 빨리 가져가거나 상대의 몸쪽을 집요하게 찌르거나 전위 압박의 위치를 몇 센티미터만 바꾸는 것 같은 디테일. 겉으로는 그냥 공격적이다로 보이지만 그 공격성이 특정 순간에만 정확히 폭발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취재진석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 오늘 한국 준비가 너무 돼 있는데 그 준비는 체력이나 컨디션만을 뜻하지 않았다. 상대를 흔드는 순서가 보였다. 첫 게임 초반에 상대의 리듬을 끊고 중반에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후반의 멘탈을 꺾는 흐름. 선수들이 흘리는 땀보다 그들이 선택하는 샷의 방향과 속도가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상대가 겨우 한 점을 만회하면 한국은 다음 포인트에서 바로 그 만회를 지우듯 더 강하게 응수했다. 상대가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는 순간마다 한국은 지금 끝내겠다는 압박을 얹었다. 한 번, 두 번 반복되자 상대는 득점을 해도 기뻐하지 못했다. 득점이 희망이 아니라 다음 실점의 예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진짜 의도는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 경기는 단지 점수 차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이 너무 정확했고 그 정확함이 한두 선수의 번뜩임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공통된 합의처럼 보였다. 즉, 코트 위에서 즉흥적으로 생긴 해답이 아니라 경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존재했던 설계도.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인다. 한국은 왜, 어떤 준비를 했기에 이토록 흔들림이 없었나?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안세영의 기권이 공백이 아니라 신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 취재를 하며 가장 자주 들은 단어는 예상 밖이었다. 상대는 예상 밖의 압박에 당황했고 중은 예상 밖의 일방적인 흐름에 놀랐으며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장면들이 연달아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예상 밖이 계속되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다. 그리고 계획이라면 반드시 그 계획을 발동시키는 트리거가 있다. 오늘 그 트리거는 너무도 명확한 형태로 경기 전 던져졌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변수. 그 변수는 단지 빠진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이권의 들카드의 시작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점수판이 아니라 벤치의 표정에서 먼저 터졌다. 두 게임 중반. 상대가 간신히 흐름을 되찾는 듯 보이던 찰나였다. 관중석에서도 이제부터가 진짜야 라는 분위기가 올라오려는 순간 한국 벤치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나설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기의 죽을 꺾어버렸다. 그 한 번의 전술 전환이 상대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다라는 공포로 꽂혔다. 안세영의 기권은 공백이 아니라 전술의 스위치였다. 독점 취재 결과 한국 대표팀은 경기 시작 직전 갑작스러운 임기응변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다. 핵심은 단 하나였다. 안세영의 기권이 확정되자마자 한국은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 필라님, 켄워헨을 가동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안세영이 빠진 자리를 단순히 메우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이미 준비해 두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과감히 실행했다. 강화형 플랜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초반부터 템포를 상대가 숨 못 쉬는 속도로 고정. 상대의 리듬을 만들기 전에 반복 패턴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압박 루트. 득점 이후에도 안정이 아니라 추가 타격을 택하는 공격적 운영. 이 전략은 안세영이 있을 때의 정석 운영과 결이 달랐다. 에이스가 있을 때는 상대가 흔들리는 틈을 기다렸다가 확실히 마무리하는 정확한 끝맺음, 이 강점이라면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상대가 호흡 자체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점수 차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다. 상대는 점수를 잃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경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상대가 무너진 단 하나의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걸 확정, 한 장면이 있었다. 두 게임 중반. 상대가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드디어 한국의 흐름을 흔드는 듯 보이던 시점. 상대 벤치가 일어나 손뼉을 치고 관중석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오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다음 포인트에서 거짓말처럼 흐름을 끊었다. 상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루틴, 반복 패턴이 들어가는 찰나. 한국은 그 길목을 정확히 막아섰고 랠리를 길게 끌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상대의 계산을 무너뜨리듯 한 번에 끝냈다. 그 한 포인트가 의미한 건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다.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 지금 내가 살려낸 흐름? 우리가 허락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끊기로 하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그 포인트 이후 상대의 표정이 달라졌다. 발이 무거워졌고 선택이 느려졌고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마음이 사라졌다. 반대로 한국은 더 빨라졌다.
더 정확해졌다. 보다 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해졌다. 경기에서 가장 잔인한 팀은 흥분하지 않는 팀이다. 상대가 흔들릴수록 그 흔들림을 계산하듯 더 단단하게 압박하는 팀. 오늘의 한국이 그랬다. 왜 완전히 제압이었나? 승리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에이스가 빠졌는데도 이겼다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진짜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한국은 안세영이 빠졌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세영이 빠진 순간을 전술적 계기로 바꾸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도했다. 기권은 악재가 아니라 한국이 숨겨둔 카드를 꺼내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카드가 성공한 이유는 특정 선수 한 명이 빛나서가 아니라 팀 전체가 같은 결심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은 방심하지 않았다. 점수 차가 벌어졌는데도 선수들은 서로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만치는 마지막 포인트까지 손짓 하나로 간격을 조정했다. 이미 이겼다. 다 아니라 끝까지 수비하겠다는 태도. 그 태도가 상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눌러버렸다. 결국 오늘의 첫 판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안세영이 빠졌는데도 이긴 게 아니다. 한국은 안세영이 빠진 순간부터 더 무섭게 이기는 법을 실행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음 경기에 더 큰 질문을 남긴다. 에이스가 돌아오면 한국은 더 강해질까? 아니면 오늘 보여준 강화형 플랜, 이 또 다른 기본값이 들까? 분명한 건 하나다. 첫 경기에서 한국은 단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 팀과 싸우려면 내가 준비한 모든 계산을 다시 써야 한다고 선언했다. 첫 경기 전해진 기권 소식은 분명 팀에겐 큰 변수였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그 변수를 불안으로 키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한 집중력과 더 과감한 선택으로 경기의 흐름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고 결국 상대가 한 번도 편하게 숨 쉬지 못하도록 끝까지 몰아붙였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히 에이스가 없는데도 이겼다는 감동 서사로만 남지 않는다. 누가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 위기일수록 더 선명해지는 팀의 합. 순간을 놓치지 않는 냉정한 완성도.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완전히 제압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 시선은 다음 경기로 옮겨간다. 첫 판에서 증명된 것은 단 하나다. 한국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상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오늘의 승리가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이 기사 스타일에 맞춰 속보형 요약 10줄, SNS용 짧은 버전 또는 자극적인 클립 유도형 부제 10개도 함께 만들어 드릴게요.